다수의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 전지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지 닷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과 분향소 등에서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가 난 공장에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폐 전해액 수거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승택 기자. 네, 경기 화성시 추모 분향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추모 분향소에는 참사 닷새째를 맞아 이른 아침부터 추모를 하는 추모객들이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출근 전 이곳을 찾아 추모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성시는 동부 출장소와 동탄 출장소 등 두 곳의 추모 분향소도 어제부터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누구나 조문이 가능합니다. 어제 화재가 발생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총괄본부장인 박 대표의 아들이 이곳을 찾아 유족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들의 만남을 거부했지만 주차장에서 다른 유족들을 만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망자 6명의 신원도 DNA 대조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사망자 23명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입니다.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서 장례 절차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사망자 중에는 40대 부부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중국 태생이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아내는 중국 국적인 상태로 국내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 현장에는 어제 약 9시간 동안 추가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폐전해액 수거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무엇보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계속되고 있죠. 네, 경찰과 고용 당국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26일 화재가 난 아리셀 공장 등 업체 3곳과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피의자들에 대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공정 관련 서류, 안전관리 지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망한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를 두고 불법 파견 의혹이 일고 있는 데다 건축법 위반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 파견과 관련해 고용 당국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인력 도급 계약 내용과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청 추모 분향소에서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